제주공항 항공편은 크게 늘었지만 항공기 이착륙을 통제하는 관제 인력은 정원에 미치지 못해 항공교통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 수요 분담 방안으로 제주공항과 제2공항에 항공사를 분리 배치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명 고산리 당산봉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놓고 쪼개기 공사 의혹과 토지 보상가 적정성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되게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도보 순찰 거리만큼 후원금을 적립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순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공항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항공 관제사들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제주국제공항 항공 관제사 인력이 크게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4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제주국제공항. 지난해 제주공항의 하루 평균 항공량은 482건으로 지난 2009년 285건보다 70%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하는 항공관제사는 43명으로 2009년 44명보다 오히려 1명 줄었습니다. 올해 6명이 충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원 57명에 비해서는 8명이나 부족합니다. 현재 이제 인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저희들도 지금 상교대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제사 정원 부족뿐만 아니라 월 200시간이 넘는 과도한 근무 시간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공항에 근무하는 항공관제사의 올해 월 평균 근무 시간은 208시간으로 초과 근무 시간까지 포함하면 260시간이 넘습니다. 관제사들이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관제 인력 기준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국내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인력의 적정 수의 확보와 함께 처우나 이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같이 가야 될 겁니다. 공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제사들의 인력 충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현 제주공항과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기본 계획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항공사를 두 공항으로 나눠서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국토부가 전제로 한 것은 항공 수요를 비슷하게 나누되 제주공항 쪽의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 쪽에 더 많은 수요가 배분될 경우 제주공항 인근에 이미 형성된 관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을 국내 대형 항공사와 자회사 그룹과 지상조업사를 함께 쓰는 국내 저가항공사 그룹, 외국 대형 항공사와 외국 저가항공사로 분류한 뒤 지난해 점유율을 기준으로 공항별로 배분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진에어, 티웨이 항공과 이스타항공, 외국 대형 항공사들을 배치하고 제2공항에는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제주항공과 외국 저가항공사들을 배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앞으로 항공사들의 시장 점유율과 노선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공사 착공 때까지 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근데 무시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틀은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계속 이제 논의하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하지만 제주공항이 이미 세계적인 알짜 공항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제2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는 항공사들은 초기 비용과 불확실성 때문에 반발할 게 뻔한 상황입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항공사들과 연계해 관광 상품을 만들고 손님을 유치하고 있는 만큼 항공사 분리 배치 방안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시 용담동 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제2공항 공론화 추진을 중단하고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신속하게 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도민을 상대로 한 공론조사로 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김태석 의장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용담동 주민과 먼저 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지구 정비 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제주시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산봉 공사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전등급 D등급으로 붕괴 위험이 제기된 당산봉입니다. 14,000여 제곱미터 가운데 4,000제곱미터의 경사면을 깎아내 붕괴 위험을 줄이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공사 부지 아래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가 붕괴 위험지구 정비공사 때 가건물부터 철거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장비가 진입할 별도의 도로를 내야 해 공사비가 상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야를 판 이 개인에게 많은 부분 이익을 주기 위한 공법을 선택했다라는 것밖에 의혹이 되고요. 앞으로 진입하는 거하고 뒤로 넘어와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 의혹과 토지 보상가 적정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14,000여 제곱미터인데도 환경 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4,000제곱미터만 공사가 진행됐고 공사 부지 내 포함된 사유지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최고 32배까지 높게 책정됐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이 행정에서 이거를 의문점을 가지고 이거 정말 제대로 잘했느냐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감정평가한 거를 믿어야지 저희들이 이게. 당산봉 정비공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의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당산봉 토지 보상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도감사위의 당산봉 정비공사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귀포 민군 복합항에 설치된 크루즈터미널 무빙워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수축 경제위원회 임상필 도의원은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군 복합항의 무빙워크가 부실하게 설치돼 1년도 지나지 않아 하자보수가 발생했고 지난해 하자보수 비용만 36억 원이 소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민군 복합항의 무빙워크를 개선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재판을 받고 수감됐던 4.3 수영 생존인들이 두 번째 재심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번 재심 청구 수영 생존인들은 모두 7명으로 6명의 군사재판 수용인과 1명의 일반 재판 수용인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1차 재심을 청구한 수용 생존인 18명은 2년여 동안의 재판 끝에 지난 1월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날인데요. 경찰이 도보 순찰을 한 거리만큼 적립한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안 만족도도 높이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한 걸음 한 모금 나눔 순찰을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순찰차가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거리를 측정하는 스마트폰 앱을 켜고 도보 순찰에 나섭니다. 도보 순찰 거리만큼 적립된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순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생활하시면서 혹시 좀 범죄로 인해서 불안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걸음 한 모금 나눔 순찰은 제주 동부경찰서가 제주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아 미터당 5원씩 적립된 기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이나 주민들이 순찰을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목에 자주 경찰들이 와서 순찰을 돌고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마음이 든든하고 또 돈도 모아서 기부도 한다고 하니까 참 너무 고맙습니다. 나눔 순찰이 시작된 지 벌써 4년. 경찰 5만 800여 명이 4만 8천 킬로미터를 걸어 적립된 후원금만 1억 5천여만 원. 중증 환자나 난치병 어린이, 결손가정 등 240여 명에게 휠체어 같은 의료 장비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고통받고 아프고 하는 애들이 좀 경찰분들의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좀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올해 말까지 제주도 33바퀴인 6,100km를 도보 순찰한다는 계획으로 목표치인 40%를 달성하면 어려운 이웃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김성원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실시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강철남 위원장 등 도의원 7명이 김성원 예정자에 대해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인사청문 이후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고 도지사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김영 풍력 실증단지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제주 분소를 설립해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용담 이동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나 주인 67살 김모 씨가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세탁소 내부와 세탁기, 건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소방당국은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음란물 수십만 건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여 원의 수익금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24만여 건을 올려 1억 1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주택 매입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신혼부부 45세대와 청년 29세대 등 모두 74세대를 모집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